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밤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일제강점기에 무차별 남획으로 멸종된 독도의 바다사자 강치를 아시는지요? KBS 아메리카가 광복 70주년을 맞아 한미 환경단체들과 함께 강치의 복원을 바라는 음악회를 마련했습니다. 김환주 특파원입니다. 광복 70주년을 맞이하는 환희의 이중창이 태평양 멀리까지 큰 울림을 낳았습니다. 한미 우호의 상징인 미국 캘리포니아 우정의 종각 앞입니다. 올해 음악회는 광복에다 또 다른 의미가 더해졌습니다. 한국의 강치사랑과 캘리포니아의 힐더베이라는 두 단체를 초빙을 해서 환경운동을 더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이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1900년대 이전까지 독도의 바다사자 강치는 수만 마리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수산업자들의 무차별 남획으로 절멸의 길에 몰리면서 끝내 자취를 감췄습니다. 캘리포니아 해양환경단체가 강치사랑 운동본부에 선뜻 손을 내민 이유입니다. The Gangchi and of the Dokdo Islands, we were very moved by that story and of the fact that these beautiful creatures aren't there anymore. 참석자들은 광복의 의미를 승화시켜 평화와 환경 보존에 힘을 모을 것을 다짐했습니다. 한미 환경단체들은 독도강치 복원 연구와 해양오염 방지 캠페인 등 다각도로 협력의 폭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캘리포니아 샌페드로에서 KBS 뉴스 김한주입니다. 한미 우정의 종 앞에서 펼쳐진 이번 야외 공연은 그 내용만큼이나 여러 상징적인 의미를 담은 뜻있는 공연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바다 사랑과 글로벌 환경 보호의 메시지 역시 관객들의 깊은 공감을 자아냈습니다. 윤범수 기자입니다. 서부 땅끝 바다 앞에서 펼쳐진 아름다운 클래식의 향연. 참석한 500여 명의 관객들은 뜨거운 박수와 환호로 화답했습니다. 공연이 주는 주제 역시 음악만큼이나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미국인 관객들은 독도의 바다사자 강치의 이야기에는 안타까움을, 지구온난화와 글로벌 환경 보호의 메시지에는 깊은 공감을 받았습니다. Beautiful spot to have it in. I think it's a wonderful way to bring the message across. We try to help the sea lions over here become, less extinct. So we're sad that it's over there, it's extinct, and we want to help out. So we donate money and for a good cause. Everybody should get aboard and do what we can to save all the fish in the sea and the mammals in the sea. And it's great to have some awareness like this brought out. I'd like to see more, a lot more. 광복 70주년을 기념하는 평화 콘서트의 일환으로 한미 우정의 종각에서 공연이 열린 만큼 한인 관객들에게도 이번 공연의 깊이와 울림은 남다르게 다가왔습니다. 광복 기념을 위해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참 좋았어요. 더군다나 이 자연 보호를 위해서 이 캠페인을 하고 또 젊은 그 청소년들이요 이거 다 또 돕고 또 이렇게 한국에서 가수님들이 오셔가지고 좋은 노래 아주 잘 봤습니다. 강치 사랑이라든지 또 저희가 위안부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문화를 통해서 사람들하고 이렇게 공유할 수 있고 앞으로도 계속 저희가 이 한국하고 또 여기 미국하고 이런 좋은 프로젝트를 계속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서부 태평양의 끝에서 펼쳐진 바다사랑 콘서트. 독도의 강치 생환과 바다 환경 보호를 위한 국제 공조의 첫 걸음을 내딛는 의미 있는 공연이었습니다. 샌페드로 우정의 종각에서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흑인 청년이 경찰 총격에 숨지면서 촉발됐던 미주리주의 퍼거슨 사태. 벌써 1주년이 됐는데요. 추모 시위가 또 폭력 사태로 번졌습니다. 총격전이 벌어졌고요. 시위대가 상점을 약탈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박유한 특파원입니다. 평화롭게 진행되던 추모 시위가 밤이 되면서 험악한 분위기로 바뀝니다. 상점이 약탈당했다는 신고가 들어왔고 경찰이 시위 진압 복장을 하고 출동했습니다. 일부 시위대는 물러서지 않고 경찰과 대치합니다. 새로 영입된 흑인 경찰서장은 충돌은 피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We're trying to work with the community. We're explaining to them their rights, and we just want to be as patient as possible. Message to those who are looting. 경찰서장이 이런 인터뷰를 하고 있을 때 바로 뒤에서 잇따라 총성이 울립니다. 한 남성이 경찰을 향해 총을 쏘았고 경찰이 응사하면서 총격전이 벌어진 걸로 확인됐습니다. 용의자는 총에 맞고 체포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시위 진압 과정에서 경찰도 3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폭력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We can't talk about the good things that we have been talking about over the last year if we're prevented from moving forward with this type of violence. 지난달에도 텍사스에선 교통법규를 위반한 흑인 여성이 경찰서 유치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오하이오주에선 흑인 남성이 백인 경찰의 총격에 숨졌습니다. 최근에도 이렇게 미국에선 인종 갈등을 부추기는 사건들이 잇따라 벌어졌습니다. 또 폭력 사태가 벌어진 퍼거슨에 다시 이목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박유한입니다. 국제우주정거장에서 키운 상추를 시식하는 모습이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됐습니다. 우주에서 LED를 이용해서 사상 최초로 채소 재배가 성공한 것입니다. 노승훈 기자입니다. 국제우주정거장에서 한 우주인이 카메라를 향해 상추를 들어 보입니다. There are your red romaine lettuce leaves on the veggie experiment. Kjell Lindgren completing the harvesting of these first samples that are earmarked for consumption by the crew. 사상 최초로 시도된 우주에서 상추 키우기. 재배부터 시식까지 성공적이었습니다. 미 항공우주국은 우주에서 처음으로 재배된 상추 시식 현장을 인터넷으로 생중계했습니다. That's awesome. Good. Tastes good? Yeah. I like that. Kind of like arugula. Yeah. 배지로 불리는 재배 장치 안에 LED를 설치해 태양광을 대신했습니다. 지난해 시작된 이 실험은 수확된 상추가 식품으로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으며 1여년 만에 결실을 맺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실험이 장기간 우주 여행의 식량 공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노승욱입니다. 다음 달로 기정사실화되는 것 같던 미국의 금리 인상이 다시 안개 속입니다. 오늘 미 중앙은행 2인자가 금리 인상에 제동을 걸었는데요. 이 발언 덕분인지 주가는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뉴욕 박태서 특파원입니다. 제닛 옐런 의장에 이어 미 연준에서 두 번째로 입김이 센 스탠리 피셔 부의장. 오늘 블룸버그 TV에 출연해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한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Inflation is very low, and the concern about this situation is not to move before we see inflation as well as employment returning to more normal levels which we specified in advance. 실업률이 계속 하락하는 등 거의 완전 고용 수준에 달했지만 물가 상승률, 인플레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발언을 놓고 시장 전문가들은 9월 기준금리 인상에 제동을 건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실제 현재 미국의 인플레율은 연준의 목표치 2%에 크게 못 미칩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6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0.3%였습니다. 반면에 데니스 로카트 애틀란타 연방은행장은 오늘 금리 인상 시기가 가까워졌다면서 다음 달 금리 인상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연준을 이끄는 두 거물의 진단과 전망은 엇갈렸지만 금융시장은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작아진 걸로 받아들였습니다. 다우가 1.39% 상승하는 등 미 증시 3대 지수 모두 1% 이상 크게 뛰어오른 채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유럽 증시도 소폭 상승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태서입니다. 콜로라도에 있는 한 강이 온통 겨자빛으로 변했습니다. 폐광에서 중금속에 오염된 물이 1,100만 리터나 흘러들어 벌어진 일이라고 합니다. 박유한 특파원입니다. 미국 콜로라도주에서 뉴멕시코주로 흐르는 애니마스 강입니다. 굽이쳐 흐르는 강이 온통 노란 겨자빛으로 변했습니다. 지난 5일 콜로라도의 한 폐광에서 유출된 오염수가 이 강의 지천으로 유입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Well, I couldn't believe how fast it came down. Yeah. You know, or that it even made it this far. 오염수 유출은 어이없게도 미국 환경보호청이 폐광의 오염수를 빼내는 과정에서 벌어졌습니다. 흘러나온 오염수는 무려 1,100만 리터.
강에서는 먹는 물 기준을 초과한 비소와 납, 카드뮴 등 중금속이 검출됐습니다. 환경보호청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주민들에게 식수 비축을 당부했습니다. 지역 경제에도 큰 타격이 우려됩니다. 수려한 경관 속에 래프팅과 송어잡이 등 관광업이 이 지역 주민들의 주된 수입원이기 때문입니다. 오염수를 유출한 환경보호청은 비난에 휩싸였습니다. As they knew that that was going to flow on into the state, and we could have worked faster and harder to minimize the impact on this state. 더 큰 문제는 이번 일이 단발성 사고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골드러시의 무대였던 미국 서부 지역에는 버려진 폐광이 무려 5만 5천 개가량 남아있는 걸로 추산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박유환입니다. 미국 연방인사관리처 전상망이 최근 해킹을 당했는데요. 그런데 고위 관리들의 개인 이메일 계정도 공격을 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국무장관 재직 시절에 개인 이메일을 사용해왔던 힐러리 클린턴 전 장관 계정도 해킹당한 거 아니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워싱턴 김성진 특파원입니다. 최근 미 연방인사관리처 전산망 해킹 때 유출된 정보는 최대 2,500만 명이 넘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 NBC 방송은 중국 해커들이 행정부 고위 인사들의 개인 이메일 계정에도 침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국가안보나 무역 관련 인사들 계정이 집중 공격을 당했다는 겁니다. 해킹은 지난 2010년 4월 시작됐고 구글 등 민간 회사가 운영하는 계정이 대상이 됐습니다. 해커들은 고위 인사와 연결된 사람들도 해킹하기 위해 이메일 주소로까지 훔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here's no corporate structure out there, no matter how small, whether it's a mom and pop organization, that's immune from this threat. NBC 방송은 민주당 유력 대선주자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이메일 계정도 대상이 됐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클린턴 전 장관은 재직 시절 관용이 아닌 개인 이메일 계정을 사용했는데 일부 기밀로 분류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FBI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성진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60원 30전입니다. 월요일 밤 KBS 아메리카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